노다지 썰전입니다. 오늘 저희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미래 성장 가능성, 이걸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회사가 2027년 이후에 이른바 폭발적 성장을 할 거라고 예고하고 있는데요. 이게 정말 현실이 될 수 있을까?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저는 제시된 구체적인 계획들을 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장기적인 성장 방향성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그 폭발적이라는 표현 그리고 그 시점이 과연 2027년 이후가 맞느냐에 대해서는 글쎄요, 좀 더 냉정하게 따져볼 지점들이 있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넘어야 할 과제들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아 보이거든요. 저는 그 근거들이 상당히 구체적이라고 보는데요. 우선 에너지 분야부터 좀 볼까요? 미얀마 가스전 3단계가 2027년에 상업 생산을 딱 시작하고요. 또 호주 세넥스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미 생산량을 3배 늘리는 증설이 진행 중이고 이게 곧 실적에 반영될 겁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추가로 생산량을 2배 더 늘리는 계획까지 가지고 있죠. 그리고 광양 LNG 터미널, 그러니까 액화천연가스 저장시설 용량도 중요하잖아요. 이것도 올해 하반기 준공 목표로 40%나 늘어납니다. 그리고 소재 쪽, 특히 이제 전기차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구동모터 코어 사업은 더 극적입니다. 멕시코 2공장, 폴란드 신공장이 이제 본격 가동되면 2027년까지 생산 능력이 지금의 무려 3배로 뜁니다. 2030년에는 연간 750만 대 생산 체제를 갖추겠다는 건데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그냥 목표만 제시한 게 아니라 그 북미의 아주 큰 전기차 고객사를 포함해서 확실한 수요를 먼저 확보하고 진행하는 증설이라는 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음극재 원료인 천연 흑연 공급 사업, 또 히토리 연구 자석 사업 진출까지, 그러니까 원료부터 부품까지 이어지는 이 밸류체인 전반을 다 강화하고 있는 거죠. 향후 3년간 3조 2천억 원이라는 대규모 투자 계획까지 고려하면 저는 2027년 이후 성장은 상당히 구체화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제시된 계획들의 규모 자체는 정말 인상적입니다. 동의하고요. 하지만 2027년 이후 폭발적 성장이라는 그 표현에는 역시 좀 물음표가 붙습니다. 왜냐하면 주요 투자권들의 실제적인 손익 기여 시점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2027년은 어떻게 보면 시작점일 뿐이고 본격적인 효과는 오히려 2030년에 더 가까운 경우도 많아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얀마 가스전도 3단계 다음인 4단계 개발이라던가 ENP, 그러니까 에너지 탐사 및 생산 관련 일부 신규 사업들, 또 요즘 얘기 나오는 팜농장 인수나 구동 모터코어 추가 투자 같은 것들이 완전히 마무리되고 이익으로 연결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다는 거죠. 2027년에 이 모든 계획들이 한꺼번에 빵 터지게는 글쎄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업별로 위험 요인도 우리가 좀 봐야 합니다. 에너지 분야는 잘 아시겠지만 LNG 가격 변동성이 상당히 크고요. 또 알래스카 프로젝트 같은 신규 탐사나 개발 사업은 항상 불확실성을 안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구동모터 코어 사업은 핵심 시장인 미국 본토에 아직 생산기지가 없다는 점, 이게 약간 걸립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같은 정책 변수를 생각하면 장기적으로는 약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요즘 전기차 시장이 잠시 주춤하는 소위 캐즈 명상이나 또 경쟁이 점점 심해지는 상황 속에서 과연 회사가 목표로 하는 그 두 자릿수 이익률을 정말 달성할 수 있을지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신사업으로 거론되는 팜농장 인수라든지 물류사업 강화 같은 것들도 아직은 좀 초기 단계라서 벌써부터 조 단위 이익을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M&A, 기업 인수합병의 성공 여부도 큰 변수가 될 수 있겠죠. 네, 그 성장 시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물론 모든 결과가 2027년이라는 한 해에 딱 맞춰서 나오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미얀마 3단계, 세넥스 증설 효과, 구동 모터코어 생산 확대 같은 핵심 성장 동력들이 바로 2027년을 기점으로 가시화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개별 성과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또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성장세가 확 가팔라지는 그 변곡점, 그게 2027년 이후가 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점진적인 성장이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어서면서 가속도가 붙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변곡점이라는 표현에는 저도 동의합니다만 그 결과가 폭발적이라고 우리가 부를 정도가 되려면 역시 한 2030년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여전합니다. 계획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속도를 좀 봐야겠죠. 특히 구동 모터 코어는 북미 대형 수주는 물론 긍정적인 소식입니다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본토 생산 부재 이슈가 좀 마음에 걸립니다. IRA 규정을 피하기 위해서 멕시코나 폴란드에서 생산하는 것이 과연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최적의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목표로 하는 10% 중반대 마진율을 정말로 안정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지도 약간은 의문입니다. 미국 생산은 뭐 장기적인 과제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멕시코, 폴란드 이렇게 생산 기지를 다변화해서 리스크를 충분히 관리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북미 최대 전기차 고객사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기술력과 공급 안정성을 이미 증명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요가 확실히 확보된 상태에서의 증설이니까 이익 달성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봐야죠. 게다가 히토류 사업 진출 같은 밸류체인 확장을 통해서 원가 경쟁력도 더 강화될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10% 중반대 마진 목표도 충분히 달성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규 투자나 M&A 관련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팜농장 같은 경우 잠재 수익성은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성공적으로 인수하고 또 안정적으로 운영하기까지는 변수가 많을 수밖에 없죠. HMM 인수 시너지 얘기도 하시지만 그건 일단 인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서의 이야기인데 뭐 M&A라는 게 아시다시피 결과를 예측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베트남 LNG 사업 같은 새로운 해외 사업들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M&A에는 불확실성이 따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과거 포스코 에너지 합병 사례처럼 성공적인 경험도 분명히 가지고 있고요. 팜유 사업 같은 경우도 단순히 농장을 인수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가공, 트레이딩까지 밸류체인 전체를 넓히려는 전략이기 때문에 이게 성공했을 때의 파급력은 훨씬 클 수 있습니다. 현재 팜농장 자체의 이익률이 30% 이상으로 상당히 높다는 점도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고요. 저는 M&A를 단순한 리스크로만 볼 게 아니라 성장을 앞당길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에너지와 소재라는 이 양대 축에 걸쳐서 상당히 구체적인 증설 계획과 또 실질적인 수주 성과를 이미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7년 이후의 양적 그리고 질적인 성장은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상당히 현실적인 목표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네, 성장 방향성 자체는 못 뚜렷해 보입니다. 그 점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폭발적이라는 그 기대치를 충족시키기까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 실행 과정에서의 여러 변수들 그리고 또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과정상의 여러 위험 요인들을 회사가 얼마나 잘 관리해 나가느냐 이게 관건이 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미래를 둘러싼 기대와 또 우려가 공존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결국은 회사의 전략 실행 능력이 가장 중요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발표되는 계획들이 또 어떻게 현실화되는지 저희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다지 썰전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